안전유해. 이 대화는 과학 심리와 형기상 불교 사이의 다각적 탐구로 마음을 열고 치유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의학적 치료, 심리치료 또는 정통교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밤, 차가운 바람이 창틀을 스칩니다.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는 아직 닫히지 않은 질문의 심장처럼 뛰고 있습니다. 영혼은 다음 환생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지난 회차에서 우리는 뇌와 영혼, 병리와 근기의 두 강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선택권의 정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영혼이 정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거절은 우리가 숨쉬기 위해 꾸며낸 심리적 꿈에 불과한 걸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잠깐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광활한 빛의 들판. 많은 임사 체험자가 묘사한 그 자리에서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만약 그 선택권이 실제라면 왜 어떤 삶은 고통을 겹겹이 쌓아가는 걸까요? 반대로 그 선택권이 없다면 왜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명이 비슷한 체험을 증언하는 걸까요? 질문은 방 한가운데 매달린 등불처럼 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비춥니다. 해석하려면 더 생생한 조각들이 필요합니다. 4가지 난제, 4개의 서사, 그리고 하나의 초점. 선택권은 있는가, 없는가?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전생 회귀 세션으로 유명한 치료에서 많은 내담자가 빛의 영역에서 인도자를 만났고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의 직선을 벗어난 데서 울리는 목소리처럼 누군가는 예전과 같은 과제를 반복할까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새 여정을 맞을 준비가 안 됐다고 느꼈습니다. 기록은 세밀했고 사람들은 영혼이 정말 흥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 기억일까요? 아니면 치료의 산물일까요? 빈칸을 메우려는 마음이 짜놓은 각본. 전 세계에서 보고된 수천 건의 임사 체험 중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가겠느냐는 질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따스한 빛, 평안의 감각, 무한한 품에 머물라는 초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또 다른 음성. 아직 때가 아니다. 돌아가라. 누군가는 머물지 못해 아쉬웠고 누군가는 돌아와 안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선택권이 있다면 왜 결국 다수가 돌아오는 걸까요? 그 권한은 영혼에 있을까요? 아니면 생사 경계에 선 뇌의 반응일까요? 그 권리는 실제일까요? 아니면 위기 앞에서 뇌가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티베트의 경전 바르도 퇴떨 바르도 터덜은 두 생 사이의 중교종 유다들을 복도처럼 묘사합니다. 영혼은 망설이고 돌아보고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업의 바람이 일어나 마른 잎사귀처럼 영혼을 데려갑니다. 영원한 지연은 없습니다. 지연은 거절과 다릅니다. 마치 학생이 숙제를 늦게 낼 수는 있어도 시험일 자체를 영원히 미룰 수는 없는 것처럼 법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연과 절대적 거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경계는 연기의 법칙이 아니라 느낌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 민속에는 달이나 시냇가에 닷 내린 혼이 가족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들은 제사, 이름 부르기 혹은 촛불 아래 한지 한 장을 놓아 닻을 푼다는 의식을 통해 비로소 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의례는 죽은 이를 위로할 뿐 아니라 산 이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혹시 이것은 공동체가 서로에게 전하는 메시지일까요? 거절은 잠정적이며 자비의 행위가 길을 연다는 동서의 네 조각, 심리치료에서 민속까지 우리를 갈림길로 데려옵니다. 심리학일까요? 형기상일까요? 과학은 뇌를 바라봅니다. 최면 상태에서 암시는 강력해지고 사람은 기대에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 기억은 제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짜 기억이라 부릅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은 삶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다시 겪을까 하는 두려움. 게다가 뇌는 모호함을 싫어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빈칸을 채웁니다. 신경과학은 암시나 심리적 압력에서 해마와 전전두피질이 가짜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귀나 임사체험은 객관적 기억이 아니어도 당사자에게는 극도로 실감날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늘 괴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환생 거부 이야기는 그 회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꿈일 수 있습니다.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은 삶의 의미와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실제 임상에선 영혼의 선택권에 대한 믿음이 불안을 낮추고 새 동기를 열기도 한다고 보고합니다. 불교와 여러 영적 전통은 다른 각도를 제시합니다. 중유에서 영혼은 머뭇거릴 수 있어도 인과를 피해갈 순 없습니다. 의도, 채타나는 바위 위에 새겨진 홈과 같아 인연이 무르익을 때 업의 바람이 불면 그 길을 따라 흐릅니다. 논사들은 설명합니다. 삶과 사람에 대한 집착이 영혼을 바르되 더 오래 머물게 하지만 그 집착도 무한하지는 않다고. 인연이 닿으면 의식의 흐름은 스스로 지은 업에 맞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또 어떤 전통은 보살의 예외를 전합니다. 곧장 환생하지 않고 중생을 돕기 위해 머무는 영혼들. 그러나 이것은 드문 예외치 보편 규범은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적 거절은 거의 없고 지연과 전환만 있을 뿐, 영이법의 틀 안에서 두 가설 사이에서 다투기보다 지금 이 생을 온전히 살도록 돕는 하나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질문을 바꿔봅시다. 거부할 수 있는가? 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기를 선택하는가? 로 진짜 선택권은 이 호흡, 이 행동, 지금의 작은 선택들에 있습니다. 과학은 흔들림을 덜어주는 이해의 틀을, 불교는 무명을 덜어주는 행의 틀을 줍니다. 만남의 지점은 자비입니다. 두려운 나를 향해서, 방황하는 너를 향해서, 그리고 머릿속 개념에 머물지 않도록 몸과 마음이 스스로 무상을 느끼게 하는 10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흘 동안 매일 아주 작은 것을 관찰하세요. 피고 지는 꽃 한 송이, 벽 위를 옮겨가는 햇살, 얼음이
물로 변하는 컵. 그 변화에 대해 세 줄을 적고 자문합니다. 내 안에서도 이처럼 변해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나흘은 매일 10분 앉아 호흡을 1에서 10까지 센 뒤 다시 1로 돌아옵니다. 몸 안의 무상을 지켜봅니다. 달라지는 심박, 옮겨다니는 온기, 오르내리는 감정, 그리고 묻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 나는 저항 대신 함께 움직일 수 있을까? 마지막 사흘은 다음 생의 나에게 짧은 편지를 씁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어떻게 선하게 살고 싶은가? 서명은 이 생의 나. 접어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매일 밤 앞날에 내게 의도를 띄우듯 조용히 읽습니다. 실천에 닻을 내리기 위해 작은 의식을 더합니다. 흰초, 따뜻한 차, 하얀 한지, 먹 혹은 잉크펜,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초를 밝히고 차를 따른 뒤 한지에 씁니다. 오늘 나는 선하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접어서 상자에 넣습니다. 매일 밤 5초 상자 뚜껑에 손을 얹어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10하루째 종이를 펼쳐 읽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한지를 태우며 회향을 올립니다. 나와 모든 존재가 사랑을 배우는 인연을 갖추길. 마지막으로 여정을 덮여줄 짧은 문장이 필요합니다. 환생의 유무는 오래 논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의도가 진짜 선택권입니다. 서울의 창밖 빗줄기가 살짝 멎을 때 우리는 속삭입니다.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지를 고르는 일이라고.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아마 당신 안에는 영원히 머물 수 있는지 혹은 모든 것이 인연의 법에 이끌리는지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날들이 당신께 안정과 고요를 가져오길, 그리고 오늘의 선택을 곰곰이 살피는 시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의 가설에 마음이 가나요? 영성의 가설에 마음이 가나요? 아니면 나눠주고 싶은 당신만의 체험이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동행이 될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사유의 한 조각을 남겼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영혼의 신비를 계속 밝혀가요.